순창군이 유명 셰프와 함께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 음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연계해 특화 음식과 지역 특산물 홍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부터 사흘 동안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과 즐길 수 있는 전북 지역 볼거리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 대표 윤준병 국회의원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지정을 위한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 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45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권유한 전북도 의원은 정부가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기준 변경을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각 지역마다 현지 특산물을 활용한 독특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순창군이 유명 셰프와 함께 순창 지역 특산물인 고추장과 청국장을 활용한 특화 음식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연계해 특화 음식과 지역 특산물 홍보에도 나선다고 하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요식업 대표들이 새로운 조리법 배우기에 한창입니다. 유명 셰프로 알려진 이원일 씨가 순창 지역 특산품인 고추장과 청국장을 활용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 지역민들에게 조리법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대부분이세요. 물론 지금까지 해오신 맛있는 음식들이 있지만 사진으로 찍어서 남겼을 때 예쁜 음식, 외집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드셨을 때 남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음식 이런 것들을 꼭 만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분들한테는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더 유입돼가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창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특화 음식 조리법을 전수받은 지역민들은 새로 개발된 음식들이 순창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당 한 지 한 12년 정도 했는데 새로운 교육을 또 배운 것 같고 배워도 또 새로운 것을 또 배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배운 거가 이 순창에 발전하는데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찾아뵐 수 없는 유명한 셰프님하고 저희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레시피와 완전 다른 방향의 레시피거든요. 근데 그 레시피가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저희가 직접 시식을 해보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 정말 좋은 음식을 대접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순창군은 유명 셰프가 개발한 조리법이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군은 또 유명 먹방 인플루언서인 쯔양과 연계해 새롭게 개발된 특화 음식과 지역 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놓는 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셰프님 그리고 유명 먹방 유튜버 이런 분들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널리 알리려고 군에서 작정을 하고 지금 던졌습니다. 새로운 음식 개발에만 그쳤던 기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판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순창군. 지역민들은 특화된 음식을 통해 농특산물 판로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부처님 오신 날부터 사흘 동안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과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전북 곳곳에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 장미꽃이 활짝 폈습니다. 달콤한 향기를 맡고 온 꿀벌이 꽃 위로 살포시 앉습니다. 세계 각국의 장미 1만여 송이가 임실치즈 테마파크 정원에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특히 27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춰 장미정원에서 풍선공예와 인형극, 비눗방울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푸른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하얀 꽃잎과 노란 수술을 가진 데이지 꽃이 피었습니다. 부안군 새만금 전시관부터 송포항까지 이어지는 변산마실 1길에는 데이지꽃과 자연 풍경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실내에도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청자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부안 청자박물관과 누에의 성장 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누에타운은 연휴 동안 정상 운영합니다. 고창 바다를 만끽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체조와 산책을 하고 진흙팩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는 연휴 첫날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동호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리는 행사는 당일 현장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휴 동안 대체로 날씨가 흐리고 28일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27일에는 가능성이 낮지만은 28일에는 오전에 고창과 정읍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에만 있기엔 아쉬운 연휴 기간. 기상청은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 대표 윤준병 국회의원은 2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전북을 방문해 전주를 서울 다음 가는 제2의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행 계획도 없고 국정과제에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즉시 호남 홀대를 멈추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 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45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권요한 전북도 의원은 2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 농업인의 연령 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농 대상 정책 사업은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40세 미만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농어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40에서 50대가 청년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어 청년 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큰 지진이 발생하진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뉴스토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2.5 그리고 규모 2.1의 지진이 잇따라 9km 해상에서 규모 4.5, 진도 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 계속되는 지진에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남편이 그래서 얼른 전화했니. 거기서도 지진 진동을 느꼈어요. 지난달 말부터 강원도 동해안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해안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처음 발생한 건 4월 23일. 이후 5월 22일까지 30일간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17차례나 일어났습니다. 4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5월 10일에는 동해시 내륙에서 발생했는데요. 5월 14일과 15일, 22일에는 다시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건물 흔들림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 잠이 다 깨서 소파에 이렇게 있었는데 르륵 하면서 뭐가 집이 흔들리는 거죠. 뉴스를 봤더니 자막이 막 지진 자막이 올라가가지고. 최근 잇따르는 동해안 지진,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역단층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을 받아 단층이 뒤틀리면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4월 말부터 이어진 지진은 15일 발생한 규모 4.5 지진의 전진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발생하는 작은 지진이었다는 겁니다. 지진 후에 발생하는 여진이 있고 지진 전에 발생하는 전진이 있는데, 전진이 먼저 발생을 해서 어느 정도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다가 본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규모 4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4월 동해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2016년에는 울산 앞바다에서,
2004년에는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형 지진이 발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숙종 7년인 1681년에 양양군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당시 지진을 규모 6.5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을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음과 동시에 동해안이 지진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도 없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한동안 동해안에서 규모 4.5 지진보다 큰 지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자연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100% 확신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생한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는 여진은 규모가 좀 더 작은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국내에서 해저단층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서 이번 지진은 역단층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해안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한 만큼 해저단층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25일 오전 10시 10분쯤 위도에서 췌장염 의심 환자가 있다는 지역 보건지소 신고가 부안해안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위도파출소를 급파하고 의용소방대 응급구조요원과 함께 40대 A씨를 격포항으로 이송하고 119에 인계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6시 20분쯤에는 하왕등도 해상에서 어망에 감겨 표류하고 있던 22톤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315함을 현장으로 급파해 선원 11명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선박 안전관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제정 과정에서 쏘아올린 전북정치권 협치 문화가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제정을 위해 김관영 지사와 국민의힘 정운청 도당위원장,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초창기 협치 문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국회 상임위 차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정무위와 산자위에서 전북금융중심지 지정과 2차 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를 위해 전북도, 국민의힘, 민주당, 진보당이 한데 뭉쳤다는 건데요. 국회 정무위 소속 전북 출신 의원들은 정당과 지역구를 초월해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파기를 비난하고 김주연 금융위원장의 국민 기만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날 민주당 김성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지역구 의원과 장수 출신 민주당 박용진 의원, 고창 출신 강병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북금융중심지 지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그러나 윤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전북금융중심지 공약을 부정하고 국정계획과 금융위원회 주요 업무에서 전북금융중심지를 삭제한 것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현정 전라북도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노엑시트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노엑시트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참여자가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으로부터 지명받은 김 교육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와 농협 김제시 지부가 지난 25일 김제시 백구면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풍년기원 모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기관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진의 원형 보전지를 논체험장으로 조성하고 주민 참여 행사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모내기 행사엔 김제시를 비롯해 농협과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